그 아이, 내가 매일 숨어서 만나러 간 그 애. 도대체 누구야? 말해! 어머님,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말할 건데? 내가 감춘 게 뭐냐고? 그건 지금 여기서 감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네 입으로 끝까지 말 못하면 내가 당장 가서 다 알아낼 거야. 그 아이 그냥 절대 모른 척 할 수 없는 아이예요. 모른 척 못해? 도대체 그 애가 누구길래 네가 이렇게까지 미쳐가? 그날 순자는 우연히 며느리 가방에서 삐져나온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작은 아이. 눈이 시리도록 낯이 익었습니다. 이 눈매, 이 웃음, 볼에 움푹 팬 보조개까지.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이 아이가 아들 얼굴을 하고 있어? 그 아이 하나로 이 집안 모든 게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제 진짜 비밀이 열립니다. 서울 중랑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윤순자가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여전히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고 분주합니다. 오늘도 할 일이 태산 같거든요.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는 동작 하나하나가 수십 년간 반복된 루틴입니다. 순자는 밥상을 차리며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봅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들 도영이의 결혼식까지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도영이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구나.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난 후 몇 년간 혼자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소연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순자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도영이가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습니다. 3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순자에게는 어린 아들입니다. 회사 일로 늘 바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결같이 다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소연이가 올 거예요. 같이 식사하시죠. 그래, 좋지. 그런데 그 애는 요즘도 봉사활동 다니니? 순자가 미역국을 떠주며 묻습니다. 도영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주말마다 꼬박꼬박 나가요.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 봉사니 뭐니 성의껏 하는 사람 드물어. 그 애 참 착하구나. 순자는 진심으로 소연을 칭찬합니다. 요즘 세상에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며느리감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소연은 예의 바르고 온화한 성격으로 처음 인사를 나눈 순간부터 순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영이가 출근한 후 순자는 청소를 시작합니다. 2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닦고 마당을 쓸어냅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나와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 씨,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아들 결혼 때문이죠? 그럼요. 이제 며느리도 얻고 손주도 보고 싶어요.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오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순자의 행복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한 아들이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자는 전통시장으로 향합니다. 소연이가 올 저녁 식사를 위해 장을 보러 나선 것입니다. 생선가게에서 고등어를 고르고 야채가게에서 시금치와 도라지를 삽니다. 정육점에서는 소고기 등심을 조금 사들고 반찬가게에서는 김치를 추가로 구입합니다. 아드님이 재혼하신다고요? 축하해요. 가게 사장님들이 하나같이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본격적인 요리 준비에 들어갑니다. 고등어는 깨끗하게 손질해서 조림을 하고 도라지는 무쳐냅니다.
소고기는 양념해서 불고기를 만들고 시금치는 살짝 데쳐 나물을 만듭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순자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집니다. 저녁 6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도영이가 퇴근했습니다. 곧이어 초인종이 울리고 소연이가 도착합니다. 순자는 현관으로 나가 소연을 맞이합니다. 어서 와요, 소연아.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봉사활동이 일찍 끝나서 미리 왔어요. 소연은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며 예쁜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봉사활동을 할 때도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가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도시락도 예쁘게 쌌네요. 참 알뜰한 애구나. 네, 항상 집에서 해가지고 가요. 소연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맛보며 대화가 오갑니다. 소연아, 봉사활동은 어떤 곳에서 하는 거니? 아이들 돌보는 일이에요. 주말마다 가서 같이 놀아주고 밥도 먹여주고요. 소연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도영이는 소연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 그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 가진 사람 흔치 않아. 순자는 소연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냅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소연이 설거지를 도우려 하자 순자는 손사래를 치며 막습니다. 됐어요. 당신은 손님이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죠. 정중하게 고집을 부리는 소연의 모습에 순자는 더욱 흐뭇해합니다. 이렇게 예의 바른 며느리를 두면 늙음하게 든든할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 소연이 집으로 돌아간 후 순자는 도영이와 마주 앉습니다. 소연이 참 좋은 애구나. 내가 좋은 사람 만났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도영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안심이 됩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상처받은 아들이 이제는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볍고 기쁩니다. 마침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잠에 듭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것이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3주 앞둔 어느 화요일 오전, 순자는 평소와 같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생선가게에서 고등어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순자야. 돌아보니 같은 동네 친구 정숙이가 급하게 다가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입니다. 정수가 무슨 일이야? 순자야, 내 며느리 될 사람 말인데 좀 이상한 소문이 있어. 정숙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순자의 팔을 잡고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도영이 약혼자가 요즘 보육원 다닌다는 소문 있더라. 우리 동네 김사모가 그러는데 지난 주말에 보육원 앞에서 소연이를 봤다는 거야. 순자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소연이가 봉사활동을 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뭐가 이상해? 봉사활동하는 거잖아. 아니야, 문제는 그게 아니야. 김사모 말로는 소연이가 아이 손을 잡고 있더래. 그냥 봉사하는 것치고는 너무 친밀해 보였다고 하더라. 정수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소연이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 같더래. 이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엄마라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들렸다고 하더라고. 순자야, 혹시 소연이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는 건 아닐까? 순자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정수기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날 저녁 도영이가 퇴근해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순자는 농담 삼아 물어봅니다. 도영아, 내 신부가 봉사활동한다며? 고아원에 자주 간다더라. 순간 도영이의 젓가락이 멈춥니다. 미세한 변화지만 순자의 예리한 눈에는 포착됩니다. 네, 보육원이에요. 그 애가 특별히 돌보는 아이가 있나? 아니에요. 그냥 여러 아이들하고 놀아준다고 하던데요. 도영이는 평소보다 대답이 어색합니다. 시선도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지만 마음 한편에 의문이 자리 잡습니다. 이틀 뒤 목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소연이가 급한 일로 잠시 들렀다가 핸드백을 놓고 간 것입니다. 순자는 소연이에게 연락하려다가 가방에서 뭔가 삐져나온 것을 발견합니다. 플라스틱 카드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꺼내봅니다. 새싹 보육원 자원봉사자 소연이의 사진이 붙은 출입증입니다. 순자는 안심하며 다시 넣으려다가 가방 밑에서 낡은 사진을 발견합니다. 사진을 꺼내보는 순간 순자의 숨이 멎습니다. 소연이와 함께 서 있는 작은 여자아이.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눈매, 보조개,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도영이 어릴 때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이는 5살 정도로 보이고 소연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마치 정말 모녀 같은 모습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소연이가 가방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순자는 급하게 사진을 가방에 넣고 거실로 나갑니다. 어서 와요. 가방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소연이는 가방을 받아들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미소가 평소와 달라 보입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봉사활동 안 가요? 네,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소연이의 대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평소 같으면 더 자세히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은 서둘러 나가려 합니다. 소연이가 나간 후 순자는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깁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주인가? 순자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도영이와 너무나 닮은 그 아이. 그리고 소연이와의 친밀한 모습.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습니다. 혹시 도영이의 첫 번째 결혼에서 생긴 아이일까요? 아니면 소연이에게 숨겨진 사연이 있는 걸까요? 머릿속에서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맴돕니다. 어쩌면 저 아이는... 순자는 베개를 껴안고 밤새 뒤척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의문이 생기다니.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는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그 보육원에 가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순자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집을 나섭니다. 검은색 코트에 작은 가방을 메고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소연이의 출입증에서 본 주소를 적어둔 메모지를 꼭 쥐고 있습니다.
새싹 보육원, 성북구 정릉동. 순자는 중얼거리며 지하철을 탑니다.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혹시 정말 도영이와 관련된 아이가 있는 걸까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려 드디어 새싹 보육원 앞에 도착합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자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지켜봅니다. 소연이가 언제 올까?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입니다. 주말이면 소연이가 올 시간입니다. 순자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보육원을 바라봅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익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소연이가 예쁜 도시락 가방을 들고 보육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들어가 볼까? 순자는 용기를 내어 카페를 나와 보육원으로 향합니다. 1층 로비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고 젊은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부가 여기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한번 보러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소연이요. 김소연.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미소를 짓습니다. 아, 소연 선생님이시군요. 정말 성실하게 봉사하고 계세요. 위층에 계실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교실들을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소연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니 조용한 복도 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순간 순자는 숨이 멎을 뻔합니다. 소연이가 작은 여자아이와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도영이와 똑같은 눈매, 똑같은 보조개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수아야, 천천히 먹어. 소연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소연이에게 안깁니다. 언니,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언니가 매주 올게. 순자는 문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이 핑 돕니다. 소연이와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커집니다. 그 아이가 도영이와 너무나 닮았다는 것. 그리고 소연이가 왜 이 아이를 특별히 돌보고 있는 것일까요? 순자는 더 자세히 보려고 문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아이가 고개를 돌려 순자 쪽을 바라봅니다. 순간 순자는 숨을 삼킵니다. 정말 도영이와 똑같은 얼굴입니다. 어린 시절 도영이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서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손주인가? 순자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커져갑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연이는 왜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순자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도영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어제 저녁 도영이의 어색한 표정이 떠오릅니다. 분명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머니에게는 숨기고 있는 걸까요? 순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그 교실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머! 소연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섭니다. 손에 든 수저가 떨어집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해? 소연아, 이 아이가 누구니? 순자는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소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냥 봉사활동으로 돌보는 아이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 아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해봐. 순자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담겨 있습니다.
소연이는 아이를 뒤로 감싸며 떨고 있습니다. 수아야, 잠깐 밖에 나가서 놀고 있을래? 소연이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수아라는 이름의 아이는 순자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교실을 나갑니다. 아이가 나간 후 소연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그냥 사실대로 말해줘. 이 아이가 누구니? 소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도영 씨, 전처가 마지막에 남긴 아이예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납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충격이 큽니다. 전처가? 네. 이혼 직후에 출산하셨대요. 혼자 키우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자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정말 내 손주란 말이야? 네. 그래요. 소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걸 왜 숨겼니? 도영이는 알고 있니? 아직 모르세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순자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손주가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니, 들어가도 돼? 수아가 다시 들어옵니다. 순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납니다. 정말 도영이를 빼닮은 아이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아가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순자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렇게 예쁜 손주가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니. 안녕. 수아야.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순자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니도 언니처럼 저보러 와주실 거예요? 그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있었을까요? 그럼 할머니가 자주 올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도영이와 똑같이 부드러운 머리카락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만난 수아의 얼굴이 계속 떠오릅니다. 도영이와 똑같은 눈망울, 똑같은 보조개. 분명 내 손주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도영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새벽 5시가 되자 순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평소보다 손이 떨려서 밥을 하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소연이가 왜 이 사실을 숨겼는지, 도영이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힙니다. 오전 7시 도영이가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표정으로 아침을 차려줍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도영아. 순자는 젓가락을 놓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도영이도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눈치챕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엽니다. 어제 새싹 보육원에 다녀왔다. 순간 도영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멈춥니다. 엄마가 왜 거기를? 소연이가 돌보는 아이를 봤어. 수아라는 아이 말이야. 도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 아이가 누구니? 거짓말하지 마라. 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도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과할 일이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해줘. 수아는 지은이가 낳은 아이예요. 지은이는 도영이의 전처 이름입니다. 순자는 예상했던 답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한 달 전에 소연이가 말해줬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도영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자는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왜 나한테는 숨겼니? 그 아이가 내 손주인데 엄마가 힘들어 하실까봐. 그리고 결혼 앞두고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복잡하게 만든다고? 그 아이는 우리 핏줄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이와 이혼할 때 임신한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도 못 들었고요. 도영이는 고개를 감싸쥐며 힘들어합니다. 그럼 소연이는 어떻게 그 아이를 알게 됐니? 처음 봉사활동 갔을 때 우연히 만났대요. 수아가 제 사진을 보고 아빠라고 하더래요. 그때부터 소연이가 특별히 돌봐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순자는 소연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은이는 언제 죽은 거야? 작년 여름이요. 병으로 혼자 수아를 키우다가. 도영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자는 가슴이 아픕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다 세상을 떠난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 아이를 왜 우리가 안 키우니? 엄마, 뭐가 문제야? 내 손주인데 남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잖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수아를 만났을 때의 그 환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소연이는 뭐라고 하니?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결혼 후에 수아를 데려와서 키우자고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돼서요. 걱정은 무슨? 당연히 데려와야지. 순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소연이 마음은 어떠니?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소연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수아를 정말 아끼거든요. 이미 엄마처럼 여기고 있어요. 도영이의 말에 순자는 소연이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정말 마음이 넓은 여자입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니? 저도 수아를 키우고 싶어요. 제 아이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돼요. 힘들기는 손주를 키우는 게 무슨 힘들 일이야. 순자는 웃으며 말하지만 사실 마음은 복잡합니다. 갑자기 생긴 손주, 복잡한 가족관계, 그리고 결혼을 앞둔 상황까지.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하지만 어쩌겠어. 우리가 책임져야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소연이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보육원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어색한 분위기입니다. 소연아, 앉아. 순자는 소연이를 불러 앉힙니다. 도영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어제 일, 미안해요, 어머니. 미안할 게 뭐 있어.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순자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소연이는 당황합니다. 내가 그동안 수아를 돌봐줘서 고마워.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수아가 워낙 착해서.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결혼 후에 정말 수아를 데려올 생각이야? 네. 만약 어머니가 허락해 주신다면요. 허락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니까. 순자의 말에 소연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도영이도 안도의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순자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우리는 가족이 될 사람들이야. 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소연이는 고개를 숙여 사과합니다. 그리고 수아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도영이가 아빠라는 걸. 그건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도영이가 대답합니다. 순자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수아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자. 네, 엄마.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집안에 흐릅니다. 그럼 이제 수아도 우리 가족 준비를 해야겠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이 더 큽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순자는 수아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생긴 손주, 그리고 전처의 아이라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동네 친구 정숙이를 만납니다. 며칠 전 소연이에 대한 소문을 전해준 바로 그 친구입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정수가, 내가 말한 게 맞았어. 순자는 한숨을 쉬며 지난 며칠간의 일을 털어놓습니다. 정수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습니다. 정말? 그럼 그 아이가 진짜 도영이 아이야? 응. 전처가 낳은 아이래. 혼자 키우다가 작년에 죽었다고 하더라. 어머,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설마 그 아이까지 키울 생각이야? 정수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 손주인데. 순자야, 정신 차려. 남의 여자가 낳은 아이를 내가 왜 키워야 해? 그것도 결혼 앞두고 그런 복잡한 일을 만들어야 해? 정수기의 말이 순자의 마음에 파고듭니다. 사실 순자도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죄는 없잖아. 죄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소연이가 진짜 그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까? 나중에 자기 아이 낳으면 마음이 달라질 거야. 정수기의 말에 순자는 말문이 막힙니다.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도영이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미안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 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도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합니다. 정수기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도영이와 소연이의 새로운 출발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도영이가 퇴근했을 때 순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아들을 부릅니다. 도영아, 엄마가 다시 생각해 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수아 일 말이야. 정말 확신이 서니? 도영이는 순간 당황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수아를 데려오자던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솔직히 말해봐. 부담스럽지 않아? 결혼도 하고 새 출발하는데 전처 아이까지 키우는 게. 도영이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핍니다. 뭔가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엄마가 먼저 데려오자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감정적으로 그랬지.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너희한테 너무 큰 짐이 될 것 같아. 순자의 말에 도영이는 충격을 받습니다. 며칠 동안 수아와 함께 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엄마, 저는 수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 못 포기해?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았잖아. 하지만 이제 알게 됐잖아요. 제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어떻게 외면해요? 도영이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순자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소연이는 뭐라고 하니? 소연이도 수아를 데려오고 싶어 해요. 진심으로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자기 아이 낳으면 달라질 거야. 순자의 말에 도영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소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수아를 아끼거든요. 너는 어떻고? 정말 그 아이를 자기 딸처럼 키울 자신 있어? 도영이는 잠시 망설입니다.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신 없어도 해야죠. 제 책임이니까. 책임이라는 말로만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 순자의 말이 날카롭습니다. 도영이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소연이가 들어옵니다. 두 사람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연아, 앉아봐. 순자는 소연이를 불러 앉힙니다. 도영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수아 일로 다시 생각해 봤는데 너희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소연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봐. 정말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울 수 있겠어? 수아는 남의 아이가 아니에요. 도영 씨의 아이잖아요. 소연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내 아이 낳으면 마음이 달라질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미 수아를 제 딸로 생각하고 있어요. 소연이의 단호한 대답에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머니, 혹시 누가 뭐라고 했나요? 소연이의 예리한 질문에 순자는 당황합니다. 정수기와의 대화가 떠오르지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머니,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수아 없이는 결혼할 수 없어요. 소연이의 말에 도영이가 놀랍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소연이를 처음 봅니다. 정말이야? 네. 수아를 포기하라고 하시면 저는 결혼을 포기하겠어요. 소연이의 단호한 선언에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순자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합니다. 소연아,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도영이가 소연이의 손을 잡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진심이에요. 수아 없는 가족은 상상할 수 없어요. 순자는 소연이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수아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소연이의 확신에 찬 대답에 순자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 결정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도영이와 소연이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2주 앞둔 어느 금요일 저녁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생각에 도영이를 불러 앉힙니다. 도영아, 엄마가 결정했어. 도영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수아는 보육원에 그대로 두자. 엄마. 도영이가 벌떡 일어섭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충격이 큽니다. 너희 새 출발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 그 아이는 보육원에서 잘 자랄 거야. 엄마, 수아는 제 딸이에요. 어떻게 그냥 버려둘 수 있어요? 버리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럼 저는 결혼을 연기하겠어요. 도영이의 선언에 순자는 깜짝 놀랍니다. 연기라니 왜? 수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결혼할 수 없어요. 도영아, 정신 차려. 소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소연이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소연이가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입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눈이 빨갛습니다. 어서 와요. 순자가 인사하지만 소연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뭔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도영이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예의 바르지만 차갑습니다. 정숙 이모가 어머니께 뭐라고 했나요? 순자는 순간 당황합니다. 정숙이와의 대화가 들킨 모양입니다. 무슨 말이니? 오늘 보육원에서 정숙 이모를 만났어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 수아를 포기하라고 조언했다고. 순자는 할 말을 잃습니다. 정숙이가 직접 소연이에게 말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소연아, 어머니는 정말 수아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신 거죠? 소연이의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순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며칠 전에는 당연히 데려오자고 하시더니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셨어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소연아, 진정해. 엄마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거야. 도영이가 중재하려 하지만 소연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수아가 전처의 아이라서 싫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수아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소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수아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뭐예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자는 소연이의 말에 할 말을 잃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는 수아를 정말 사랑해요. 제 목숨보다 소중해요. 소연이의 고백에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수아가 저를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 아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소연아. 도영이가 소연이의 어깨를 감쌉니다. 어머니가 수아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저는 결혼을 포기하겠어요. 소연이의 최후 통첩에 순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있어요. 저에게는 수아가 전부예요. 소연이는 가방을 들고 일어섭니다. 어디 가는 거야? 도영이가 급하게 묻습니다. 수아한테 가요. 오늘은 거기서 자겠어요. 소연아, 기다려. 도영이가 소연이를 붙잡으려 하지만 소연이는 뿌리치고 나가버립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순자와 도영이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습니다. 엄마, 이제 만족하세요? 도영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도영아, 소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우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세요? 엄마는 너희가 힘들까봐.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수아가 있어서 더 행복해요. 도영이도 소연이를 따라 나가려 합니다. 너까지 나가면 어떡해? 소연이 혼자 두면 안 돼요. 도영이가 나간 후 순자는 혼자 남겨집니다. 집안이 갑자기 썰렁해집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소연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정말 수아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보육원으로 향합니다. 어젯밤 도영이와 소연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하니 소연이가 수아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도영이도 옆에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순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소연이에게 안기는 모습, 소연이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수아가 순자를 발견합니다. 할머니, 수아가 달려와 순자를 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할머니, 어제 언니가 여기서 잤어요. 같이 자니까 좋았어요. 수아의 순진한 말에 순자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을까요? 할머니, 저희 집에 같이 살 수 있어요? 수아의 간절한 질문에 순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소연이와 도영이가 다가옵니다. 어머니,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소연아, 어제는 미안했어. 순자가 먼저 사과합니다. 소연이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 답해주세요. 같이 살 수 있어요? 수아가 다시 묻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 손주를 남의 손에 맡겨둘 수 있을까요? 수아의 간절한 질문 앞에서 순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소연이와 도영이도 조심스럽게 순자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순자는 겨우 이런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수아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가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의 서운한 목소리에 순자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순진한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야, 수아야. 할머니는 순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소연이가 수아를 안아 올립니다. 수아야, 할머니도 고민이 많으신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자. 소연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도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육원을 나섭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합니다. 수아의 순진한 얼굴, 소연이의 간절한 눈빛, 도영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날 저녁 도영이와 소연이가 집에 돌아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저녁 식사도 조용히 진행됩니다. 엄마,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요? 도영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수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연기하자. 순자의 말에 소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수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혼식을 할 수 없어. 순자의 단호한 말에 도영이와 소연이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연기할 건가요? 도영이가 묻습니다. 모르겠어. 엄마도 확신이 서지 않아. 순자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더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소연이의 간절한 질문에 순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깁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도영이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도영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잠이 안 와서요. 도영이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합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영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제 수아를 처음 만났어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수아가 뭐라고 하던? 아빠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알고 있는데 아빠는 왜 안 오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도영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니?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영이는 고개를 감싸줍니다. 엄마, 제가 정말 그 아이의 아빠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데. 도영아,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해요? 수아만 더 상처받는 거 아닐까요? 도영이의 솔직한 고백에 순자는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아이는 제 딸이니까요. 도영이의 단호한 말에
순자는 아들의 진심을 느낍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소연이가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입니다. 어서 와요, 소연아. 안녕하세요. 일찍 와서 죄송해요. 소연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연이가 순자 앞에 앉습니다. 어젯밤 수아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무슨 대화? 수아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할머니는 자신을 싫어하는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순자는 가슴이 찔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니? 할머니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고민이 많으시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아는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 수아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혼자 지내서 그런지 어른스럽기도 하고요. 소연이는 수아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리고 수아가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거려요. 정말? 네. 처음 할머니를 만났을 때부터 진짜 할머니 같다고 했어요. 순자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아와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러고 나서 결정하세요. 소연이의 제안에 순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수아를 집으로 데려와서 하루만 같이 지내보세요. 그러면 어머니도 확신이 서실 거예요. 도영이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엄마. 순자는 한참을 생각합니다. 사실 수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잠깐 만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순자의 대답에 소연이와 도영이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순자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 하루 동안 수아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볼 거야.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거야. 네, 어머니. 감사해요. 소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언제 데려올까? 내일 토요일에 데려와. 일요일까지 이틀 동안 같이 지내보자. 순자의 결정에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토요일 오전 10시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합니다. 오늘 수아가 처음으로 집에 옵니다. 순자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아이 방을 준비합니다. 도영이의 어릴 적 이불과 베개를 꺼내고 작은 옷장도 비워둡니다. 수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용 컵과 젓가락도 준비합니다. 오전 11시 도영이와 소연이가 수아와 함께 집에 도착합니다. 수아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으면서 약간 긴장한 표정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아가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서 와, 수아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순자는 수아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수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안을 둘러봅니다. 와, 정말 따뜻해 보여요. 수아의 순진한 감탄에 순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수아야, 내가 잘 방을 보여줄게. 순자는 수아를 아이 방으로 데려갑니다. 아담하게 꾸며진 방을 본 수아는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이게 다 제 방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지낼 수 있어. 수아는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신기해합니다.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따뜻한 이불이 깔린 침대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수아가 순자에게 안기며 말합니다. 순자는 아이의 따뜻함을 느끼며 마음이 녹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수아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수아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소시지 볶음까지.
수아야, 밥 먹자. 식탁에 앉은 수아는 정중하게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예의 바른 모습에 순자는 감동합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수아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합니다. 순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수아의 밥그릇에 밥을 더 담아줍니다. 많이 먹어. 우리 수아가 너무 말랐어. 네, 할머니. 점심을 먹고 난 후 수아는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도우려 합니다. 수아야,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언니가 항상 정리는 스스로 하라고 했어요. 수아의 착한 마음씨에 순자는 또 한 번 감동합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이렇게 예의 바를 수 있다니. 오후에는 순자와 수아가 단둘이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도영이와 소연이는 일부러 자리를 비워줍니다. 수아야, 보육원에서는 뭘 하며 지내니? 친구들이랑 놀고, 책도 읽고, 그림도 그려요. 그리고 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수아의 대답에서 소연이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언니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네,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그럼 할머니는 어때? 순자가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도 좋아요. 진짜 할머니 같아요. 수아의 순진한 대답에 순자는 눈물이 핑 돕니다. 수아야,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아이의 예민한 질문에 순자는 놀랍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언니랑 아저씨가 저 때문에 고민하는 걸 봤어요. 제가 없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수아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이렇게 눈치까지 보고 있었다니. 수아야,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한테 손주가 생긴 거잖아. 순자의 말에 수아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수아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할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수아는 쉬어. 저 도와주고 싶어요. 수아의 고집에 순자는 웃으며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접시를 닦는 수아를 보며 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밤이 되자 수아는 자기 방에서 잠자리를 준비합니다. 순자는 수아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줍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요. 순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아는 진지하게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듭니다. 수아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천사 같은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일요일 수아는 일찍 일어나 순자에게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우리 수아도 잘 잤니? 네, 정말 잘 잤어요. 집이 너무 좋아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순자는 수아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수아는 순자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저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수아의 간절한 질문에 순자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살자. 정말요? 수아가 순자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순자는 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집에 돌아오니 도영이와 소연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소연아, 고마워. 이런 좋은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순자의 말에 소연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이제 정말. 응, 우리 모두 가족이야. 순자는 수아를 안고 말합니다. 수아야, 이제 정말 우리 집에서 살 거야.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랑 같이.
아빠요? 수아가 도영이를 바라봅니다. 도영이는 무릎을 꿇고 수아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수아야, 내가 내 아빠야. 미안해, 늦게 찾아줘서. 아빠, 진짜 제 아빠예요? 그럼 진짜 아빠야. 수아는 도영이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도영이는 아이를 꼭 안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순자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한 달 후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립니다. 수아가 꽃바구니를 들고 입장하며 모든 하객들이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같이 살 거죠? 수아가 도영이에게 묻습니다. 그럼 영원히 같이 살 거야. 예식이 끝난 후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수아는 가운데 서서 환하게 웃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품에 안으며 생각합니다. 지은아, 걱정하지 마. 이 아이 우리가 끝까지 지킬게. 따뜻한 봄바람이 창문을 스칩니다. 새로운 가족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선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는 사랑스러운 손주 수아가 그런 선물이었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특별한 만남이나 소중한 인연이 있었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